남편 외도로 이혼한 후 3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잘못됐다고 빌면서 재결합을 계속 요구해서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똑같은 상간녀와 계속 외도해온 것을 알게 된 후에 제가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이혼 요구를 했더니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남편의 폭언이 매우 심해지면서 너무도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고 남편은 이미 심리 두 개가 고장이 나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부터 파괴돼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내인데 남편이 외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왜?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나를 잘못 살아오지 않았는데 다 잘못된 걸로 상처로 돌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는데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이혼이거든요. 피하는 것 중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러고 왜 사냐, 네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이혼하자 해서 이제 협의혼일지 소송이혼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일정 기간은 편해집니다. 일정 기간은 좀 편안해져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혼을 해서 한 3년쯤 지났는데 전 남편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전 남편이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다, 내가 엄청나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이혼하기 전에는 남편이랑 뭔만 얘기했다면 남편이 화내고 짜증내고 적반하장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뀌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결합에 관련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바뀐 줄 알아요. 다시는 내가 안 할게. 여러분들 중에도 많잖아요. 왜냐면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게 돼서 막 분노하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지게 되니까 남편한테 뭐라 할 때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하는 거랑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또 믿고 싶어져요.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믿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또 살아오면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살면서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조금 약간 궁핍해지고 좀 어려움이 그리고 불편함이 좀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전 남편이 연락이 와서 정말 잘못했다 미안한다 그러면 마음이 훅 하고 또 금방 쏠립니다. 이게 지금 내가 현실에 처한 게 편안한 거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전 남편에 관련된 얘기가 내 귀에 휙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이 정도로 변했다 그러면 그 정도 잘못을 자기가 아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결합을 하거나 또는 그냥 남편이 재결합도 안 한 상태로 계속 집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마치 사실혼 관계처럼. 이혼을 하고도 남편이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 집에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는 주말에 한 번씩 그냥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오는 거예요. 전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그럼 부부관계도 부부관계가 아니죠. 그냥 애인처럼 와요, 그냥요. 그래서 마치 이혼 안 했던 것처럼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평일날은 와요. 근데 또 주말엔 또 안 와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별의별 분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재결합을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정말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렇게 정말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재결합하죠. 그때 이제 아내는 그래 저 정도 반성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허점이 하나 생겼죠. 왜?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관계 중독은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외도는 멈출 수 있으나 관계 중독이 있으면 외도가 언제 다시 재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답답하다, 힘들다, 어쨌든 왜 그러냐면 아내랑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자도 없고 그리고 재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가네? 그러다 보니까 딴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연락을 해요.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편한 곳을 찾아가는 게, 즉 상간녀랑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 어려움에 혼자 있으면서 뭔가 어려움들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관계 중독자들은 흔히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는 괜찮아지겠구나. 아니에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관계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다 빌어도 그거는 그때는 진심이에요. 돌아서면 몰라요. 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외도 사실을 딱 알게 됐어요. 일단 부부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문제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아내도 치료되지 않은 채 그런 과정에서 외상 트라우마를 점점점 키워놓고 도저히 견디질 못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혼을 선택했잖아요. 편안해졌어요. 외상 트라우마가 그만큼 매우 강력하게 커져 있는 상태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 남편이 연락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혹시나 바로 외상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크기만큼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기 싶고 또 희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변에 누군가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혹시라도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됐던 그 남자 한 명이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하고 뭐하고 해주면은 그 외상 트라우마가 바로 그렇게 작용을 해버려요.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 결국은 전 남편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다는 걸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외도가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 남편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전혀 점검할 기회를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재결합을 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나도 여러분들이 남편이 외도할 때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그래 다시는 하지마 라고 하면서 조금 안심되고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편해지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또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결합 결국은 뭐냐면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 전 남편과 다시 재혼을 한 게 바로 재결합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 그대로잖아요. 지금 이제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강력하게 커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은 예전에 이혼하기 전 상태에 연장선에 놓여 있는데 더 악화된 상태로 연장선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 그때 잘못했다고 그래놓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남편의 애도를 알게 돼서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집에서 잘하면서도 외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절대 안 할게 그러고서 외도하고 있고. 뭐 그거는 다를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치료되지 않으면 외도는 언제든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이게 평생을 가요. 평생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일단은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외상 트라우마가 또 매우 강력하게 커지는 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 못 견디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이혼해 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죠. 남편한테. 그만해. 이제 빨리 이혼하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남편도 이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이 돼봤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봐야 불편한 거야. 차라리 그냥 집에서 피하면서 매도를 즐기는 게 훨씬 스릴 있고 재밌거든요. 이 관계 중독자들은 좀 이상해요.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그런 시행착오 이제는 안 겪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혼해야 되는데 막 그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지금도 적반하장으로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제 적반하장으로 막 나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난 이혼 못 해주겠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혼 소송 해야죠.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하니까 이혼 소송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남편 외도 기타 등등 막 관련되는 내용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미친 나이가 이제 완전히 막 폭언이 장난 아니죠. 어차피 이제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이 매우 관계 중독이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어, 아내가. 그러면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노를 한다든가 막 참고 견디면서 얼굴 표정 안 좋다든가, 또는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다음에 어떤 거는 막 성도 맞춰주고 뭔가 잘해주려고 하고, 그건 나의 외상 트라우마 커지게도 하지만 또 남편의 관계 중독을 악화시켜버립니다. 관계 중독을 악화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못 견디겠다 이혼했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그 악화된 관계 중독이 점점 더 악화돼 가게 됩니다. 점점 더. 그러면 3년째 지금 남편이 관계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전 남편은 관계 중독이 점점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 외상 트라우마도 이혼하고 난 다음에 좀 편안하게 지내면서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로 지금 나도 모르게 진행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관계 중독일 때 이혼하는 것과 관계 중독이 악화됐을 때 이혼하는 방식은 완전 달라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해서 남편이 폭언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거는 관계 중독이 그만큼 악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 이게 아니었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아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게 해주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나의 관계 중독도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관계 중독을 치료해야만 행복한 부부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남편은 그거 없잖아. 이제요. 기회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이유야로 막론하고 지금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끝까지 폭언을 하든 말든, 그런데 폭력과 연결되어 있는 또는 폭언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제1우선은 뭐냐면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즉시 치료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 치료하면서 내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아이들이 심리가 무너져 있으면 심리 치료도 해야 되고 건강하게 양육을 해가고, 그러면서 나를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마찬가지로 나를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빨리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 관련되는 건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완전하게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철회, 즉 이혼 소송 내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내가 철회를 했다,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이 더 심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걸 즉시, 그래야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기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 소송은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그러니까 남편을 일단은 분리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입었던 외상 트라우마와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심리들을 다 회복을 해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자기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일단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왜? 이혼해도 내 인생 다 날아가요. 이혼하면 이제 전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또 이혼하고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즉시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혼 소송은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남편을 폭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위험 수위를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경찰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완전히 남편에 관련되는 걸 분리를 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도 그것이지만 가장 큰 건 즉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걷잡지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또 조심해야 되니까 제1우선은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혼 소송을 끝까지 가서 완전하게 이혼을 끝을 내야 됩니다. 이혼 소송할 때 상간녀 소송도 또 하셔도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남편을 분리를 해내서 완전히 타인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반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내 아이까지 싸그리 다 무너집니다. 지금 남편에겐 치료 기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겐 치료 기회를 준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을 안 했다면, 전에 한번 이혼을 안 하고 부부를 이렇게 산다면 기회는 한번 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이미 한번 이혼을 했다가 악화됐다가 그리고 재결합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그런데 남편이 막 포공까지 하고 이렇다 그러면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회 줄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즉시 나를 치료해야 돼. 나와 내 아이가 보호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즉시 나를 치료하는 거 1순위. 두 번째는 이혼소송 어차피 진행됐으니까 끝까지 가셔서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혼하고 난 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 남편에게 치료 기회 주지 마세요.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가 깨닫고 본인이 스스로가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아내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지금은 아내가 개입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이혼을 했을 때 부부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것 치고는 그러니까 재결합을 하게 됐던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의 치료 기회를 지금은 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 나를 치료하는 거에 즉시,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아이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갈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지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셔서 자신을 치료하는데 지금 즉시 모든 걸 초점을 맞추세요. 모든 걸. 그 하나하나 그게 나타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심각해지면은 그거는 너무 처참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건 사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